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나요? 옛날에는 설날 떡국 한 그릇 푸지게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설날하면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았던 풍성한 음식들이 총천연색으로 떠오릅니다. 그것은 손님을 맞기 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 새해 인사 다니면서 큰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죠.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설날이면 지방과 마을, 온 나라가 식구가 되었어요. 그럼 맛있는 식사 말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설날 특집, 한 식구가 되는 날 설날 풍속 베스트 3,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3위는 새해를 여는 문안인사 세배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새해가 오면 문안인사부터 드렸죠. 설날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입는 새옷을 설빔, 손님에게 내는 음식을 세찬, 대접하는 술을 세주라고 했습니다. 새해 인사 풍습은 그 밖에도 다양했는데요. 새해가 밝으면 영의정은 모든 관원들을 이끌고 대궐에 나아가 임금에게 신년 하례를 드렸습니다. 팔도에 나가 있는 지방관들도 축하의 글과 지역 토산물을 올려 예를 갖췄고요. 그러면 임금은 나이 70이 넘은 관리나 부인들에게 쌀과 어물과 소금 등을 하사했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이날 대문 앞에 오칠한 쟁반을 놓고 인사 온 사람들이 명함을 넣게 했습니다. 또 책상 위에 장부, 붓, 벼루를 올려두고 하례객이 이름을 적도록 하는 집들도 많았대요. 부인들은 계집종을 사돈 집에 보내 문안을 드렸는데 그 종을 문안비라고 했습니다. 새해 인사에는 덕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홍성모의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올해는 과거에 급제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자식을 꼭 낳으라고 덕담을 해줬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죠. 설날 풍속 3위는 새해 인사 세배였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한 식구가 되는 날 설날 풍속 2위는 나이 한 살 더 먹는 음식 떡국입니다. 설날 하면 또 떡국이죠. 조선시대에는 떡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떡국은 가래떡으로 끓이는 장국이었습니다. 먼저 맵쌀 가루를 쪄서 떡매로 무수히 친 다음 길게 늘려 만드는 게 가래떡입니다. 이 떡을 엽전 두께로 얇게 썰어 장국을 끓이면서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고 후춧가루로 양념한 것을 떡국이라고 합니다. 떡국은 접대에도 쓰고 제사에도 사용하므로 세찬에 빠져서는 안 될 음식이었어요. 저작거리 가게에서도 시절 음식으로 떡국을 팔았죠. 설날 떡국 몇 그릇 먹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곧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나이 한 살 더 먹는 음식이 바로 떡국이었던 거죠. 설날에 떡국을 먹었다면 정월 대보름엔 약밥을 먹었습니다. 약밥은 찰밥에 대추, 밤, 기름, 꿀, 간장 등을 섞어 찐 다음 다시 잣을 넣어 버무린 음식이었는데요. 그 유래가 경주의 지리와 풍속을 적은 책 동경잡기에 나옵니다. 서기 488년 정월 보름날 신라 소지왕이 천천정에 행차했을 때 까마귀가 날아와 왕을 일깨워준 덕분에 화를 면하게 됐는데요. 그 뒤 보름날을 까마귀 날로 삼아 찰밥을 짓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은혜에 보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음식을 왜 약밥이라고 불렀을까요? 사실 약밥의 본래 이름은 꿀밥이었는데요. 옛날엔 꿀을 약재로 썼기 때문에 약밥이라 부른 거죠. 마찬가지로 약과도 꿀과자가 변한 것입니다. 하여튼 정초에는 먹을 게 풍성했다는 거, 떡국부터 약밥까지 새해 음식들이었습니다. 한 식구가 되는 날 설날 풍속 베스트 3, 1위는 정초에 몸과 마음을 삼가는 액막이입니다. 옛 사람들이 새해 첫날 가장 먼저 한 일은 질병, 재난, 불행 등 애군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금갑을 입은 두 장군의 화상을 그려 문 양쪽에 붙였는데 이를 문배라고 했죠. 두 장군은 당나라 태종 때의 무장인 위지공과 진숙보라는 설도 있고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 제갈공명과 오나라 대도독 주유라고도 합니다. 애군이 드나드는 문을 명장들이 가로막은 것이죠. 백성들은 벽에 닭이나 호랑이 그림을 붙여 나쁜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집에 삼재가 든 사람이 있으면 매 3마리를 그려 문 위쪽에 붙였죠. 삼재는 띠별로 재앙에 빠지기 쉬운 해가 있다는 속설인데요. 뱀띠, 닭띠, 소띠는 간지 연도에 해, 자, 축이 들어간 3년간,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임, 묘, 진이 들어간 3년간,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사, 오, 미가 들어간 3년간, 범띠, 말띠, 개띠는 신, 유, 술이 들어간 3년간 각각 삼재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재가 든 3년 동안은 몸을 다치거나 재산을 잃지 않도록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염병을 막는 풍속도 있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평소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빠진 머리카락을 빗접에 넣어 두었다가 설날 해질 무렵에 문 밖에서 태웠는데요. 이렇게 하면 전염병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한편 아이들은 야광 귀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귀신은 설날 밤 인가에 내려와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이들 신발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고 하죠. 그리고 신발을 잃어버린 아이에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신발을 감춘 다음 일찍 불을 끄고 잡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채를 마루벽에 달아놓거나 섬돌 사이에 걸어둡니다. 귀신이 채 구멍을 세어보다가 날이 밝아 닭이 울면 다 세지도 못하고 가버리게 말이죠. 이 밖에도 다양한 액마기 풍속이 새해 벽두에 행해졌다고 하니 설날 풍속 1위에 오를만 하죠. 수리 밖에는 새해 운세를 알아보는 점이 있습니다. 설날 꼭두 새벽에 거리로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한 해의 운세를 점치기도 했는데 미래의 조짐을 듣는다고 하여 이를 청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정초에는 오행점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나무 조각 5개에 금, 목, 수, 화, 토 이렇게 오행 글자를 각각 새겨 장기알처럼 만듭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던져 젖혀지고 엎어진 상태에 따라 점괘를 풀이하는 것이죠. 보통 초하루부터 초요새까지는 가축에 대해 점을 치고 초일의 날이 되면 사람의 점을 쳤습니다.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우리 설날 풍속 불행을 막아주상 액마기 위 풍속은 질병, 재난, 불행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는 옛사람들의 노력으로서 문배 그림을 붙이거나 빠진 머리카락을 태워 애군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새해 첫날부터 몸과 마음을 삼가는 단초를 제공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지금까지 옛사람들의 설날 풍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달리기에서는 스타트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순풍에 돛단 듯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풍파에 시달리면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정성껏 해서 좋은 관계 맺고 떡국 배불리 먹어서 건강 잘 가꾸고 액마기 빈틈없이 해서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요. 역사해요.